현재 시간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2%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그래도 낙폭은 줄였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줄었어요. 0.14%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저 변곡점이 팩트론이 주주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그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앞서 투자타임의 시간에도 다뤄봤습니다. IR에서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들,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의심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매도 구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비밀을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계약 조항상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자라고 저희가 조언해드렸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현재 양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기관도 매수로 대응하고 있고요. 오후의 변화는 2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펩트론 때문에 네. 오늘은 정신이 없어요. 그쵸. 어제는 알테오젠 때문에 그랬고요. 오늘 시장의 오전장과 오후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은 빅테크가 이제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4.74%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따라서 반사수혜를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이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전일 그 ICBM을 발사했다라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러시아 측에서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LNG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알테오젠이 굉장히 급락세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마이너스 18%대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밑꼬리가 달리면서 마이너스 11%대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하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3%대까지 그래도 밑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새벽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 거래 대금을 추월한 것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코인 관련주인 이제 링크드도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AI 솔루션 사업 매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AI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그 SP 소프트 등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AI 관련주죠. 솔트룩스 또한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오늘 추적해봐야 되는 이슈는요, 조선과 원전입니다. 앞서 신광섭 매니저도 조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현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테마로 봤을 때, 업종으로 봤을 때 조선과 조선 기자재주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오전의 상승 현재도 유지하고 있을까요? 보시죠. 성광밴드 17.86% 급등하고 있고 태광은 8.11% 오름세, 한국화본도 6.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조선부터 시작했던 슈퍼사이클의 움직임이 기자재까지 흘러가지 못하는 듯 했지만 최근에 다시 동력을 얻어가면서 다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조선을 우려보다는 기대를 갖고 보자,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자라는 이 리포트가 있어서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 5개사의 시가총액 합을 추산을 해봤는데요. 리포트를 보니까 가장 슈퍼사이클로 꼽혔던 게 한 70조 원 규모까지 시총이 증가했을 때더라고요. 그때와 이번의 슈퍼사이클을 비교하면 확연히 슈퍼사이클은 도래한 것 같긴 하지만 과거 그 70조 원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현 구간에서는 시총이 한 60조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똑같은 슈퍼사이클인데 지금 10조밖에 시총의 차이가 안 나? 그럼 여기서도 곧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런데 그건 아니랍니다. 왜냐?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뭐 물가도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증시도 과거에 비해서 분명 성장을 했을 테고 여기에 더불어서 봐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천연가스 역할의 부각 속에서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가스선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뭐 벌크선과 대형 유조선의 경우에는 과거 수주 잔고의 30%밖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규 수주에 대한 증가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플러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트럼프의 당선이죠.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미 해군 함정 MRO 파트너 누구랑 잡을까 하다가 우리의 손을 잡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LNGC 수주 그리고 중국 조선업의 제재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요즘 그 조선업을 무풍지대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이정민 이사님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 네. 첫 번째, 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조선주 투자 포인트로 MRO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기사를 보니까 뭐 EU도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을 수 있고 호주도 그러니까 다른 우방국들이 많은데 왜 그중에 우리의 손을 잡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과점된 시장이죠. 이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 현재 조선업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90%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경쟁력이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 우방국이라고 할 때는 오커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또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보통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혈맹급에 가까운 나라들 중에서는 조선업을 이제 제대로 지금 현재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커스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그래도 친미 성향의 국가들을 따져본다라면은 결국에 일본과 한국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자국을 벗어나서 조선업을 꾸려본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어느 정도 해봤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도 어느 정도 많이 경쟁력이 있는 한국이 가장 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재 일단은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고 수준의 생산 설비를 국내 조선업체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일 것 같은데요. 일예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10개의 드라이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매년 40에서 50척 정도의 선박을 현재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일단은 경쟁력 부분에서의 강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중국의 대양 진출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게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랑 부딪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해협에서도 지금 현재 어쨌든지 대만과 계속 이슈 사항이 불거지고 있죠. 이 부분에서 모두 지금 현재 미국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중국과 충돌이 일어난다라면은 괌이나 하와이에 지금 함정을 보내가지고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재투입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시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수리 부분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소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역시 최선의 선택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MRO 해군 함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대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선주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논하기는 좀 부족했는데 최근에 다시 천연가스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네. 러우 전쟁에 대한 격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우리 LNG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의 수혜가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 오히려 더 환호를 하더라고요. 러우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가격이 요동치는 부분은 한창 전쟁이 초창기였을 때였죠. 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러시아 에너지 국영 기업이랑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에너지 기업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그 마지막 가스관마저도 연말에 폐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측에서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LNG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들도 굉장히 낙수 효과를 크게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에 생산하는 LNG 판매를 위해서라도 그 항만 설비가 지금 현재 정상 가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투자했던 이런 설비들이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부분을 많이 푸시해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에너지에 대한 그 수입 다변화를 각 국가들이 드디어 머릿속에 이제 꽂혔기 때문에 이거를 급격하게 이제 그 턴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서도 결국에 그 방산,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수입 다변화를 각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결국에 한국 조선 업체들이 낙수 효과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때 지원됐던 북미 LNG 프로젝트도 다시 속도를 내고 또 트럼프 정권 하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몇몇 종목으로만 움직였던 이 MRO 관련주로만 움직였던 조선 내에서 기자재까지 낙수 효과가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슈퍼사이클인데 절대 주가는 슈퍼사이클이 아니었어라는 평을 받았던 조선이요. 2025년에는 진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가 측면에서? 네, 저는 주가 측면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조선업의 특징 자체가 한 번 턴을 하면요, 꾸준하게 이제 나아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 오히려 조금 더 빛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조선 섹터라고 하면요, IMO 규제에 맞춰서 종목이 등락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잠깐 반짝하고 말았었죠. 그래서 IMO의 규제에 의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기보다는 국제 정세, 특히나 그 각 나라의 정치공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은 오히려 좋은 투자 포인트가 생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환경만 놓고 봤을 때요, 강달러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선박을 팔았을 때 달러로 국내 기업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 수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현재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는데 선박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이익 폭을 조선 업체들이 이제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환경은 내년도 올해와 똑같이 우호적일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선박, 그다음에 군용 선박까지 모두 취급하고 있는 조선 업체들이 결국에 내년에도 가장 큰 빛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주도주라고 보였던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살짝 톤 다운된 입장을 보여줬던 우리 이정민 이사님인데 네. 조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쵸. 그럼 현 시점의 대장주, 최선호주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대장주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조선 관련 섹터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네. HD 현대중공업이라고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18만 원대 초반대 가격, 그다음에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120선 부근에서 지금 24만 원대까지도 슈팅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점 대비해서는 40% 이상 급등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경제방송에서 다루는 날 들어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설령 다시 내가 포트에 편입을 시키더라도 21선 부근까지는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선호주로는 제가 STX 엔진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서의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과 방산용 엔진 공급 계약 체결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 엔진도 실적 대비해가지고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선호주로는 STX 엔진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경제방송에서 좋다라고 말하고 주가가 반응할 때 사는 건 아니고 좀 시간 갖고 여유 갖고 살짝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해 보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원전으로 가볼게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조선과 원전 또 한 번 속을까 봐 안 믿었더니 내가 안 산 것 빼곤 다 가네. 내가 안 산 건 다 가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원전주 지금 분위기 어떨까요?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5.74% 강세를 S&T 에너지 10.87%입니다. 정말 지금 원전 내에서의 대장은 BHI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12.84% 급등하면서 19,080원 지나고 있고요. 2050년까지의 원전 로드맵 초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제 연내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원전 운영 고도와 SMR 그리고 원전의 수출 산업화 등 세부적인 내용들, 로드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글로벌 원전 패권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글로벌 에너지 안보라던가 우리가 매번 말하는 전력난, AI 전력 수요 증가, 또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원전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우리가 고려해야만 하는 에너지원이 되어버렸습니다. 2050년까지 현재 규모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SMR은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이상 설치될 전망이다.
원전 내에서의 핫 키워드로 이 대신증권에서는 SMR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정미 이사님, 오늘 네. 원전주들 좀 강한데요. 특징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도? 네, 일단은 노이즈가 있는 대형주보다는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현재 원전주는 움직이고 있는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BH와 그 다음에 성광밴드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BHI 같은 경우에도 도시바와 그 HRSG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2,741억 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412억 원의 계약을 이제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력은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복수기를 생산해서 이제 설치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원전 관련주들이요, LNG 낙수 수혜를 입는 관련주들, 그러니까 기자재 업체들과 좀 이제 겹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 호재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 로드맵 발표가 좀 있었죠. 초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로도 지금 현재 종목들이 꿈틀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대형주보다는 주가 반응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오늘 장도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한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그 원전 로드맵이 연내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일정 매매도 유효할까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꼭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유효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지 이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요, 3월 달에 TF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수진,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그 업계와 관련된 분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2050년도까지 이제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로드맵을 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 10년 차, 그러니까 10년을 바라보고 봤을 때 이제 그 로드맵을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중으로는 분명 발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구체화된, 특히나 정부의 정책 지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꿈틀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테마들을 이제 길게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를 어떤 부분을 정권에서 밀어주는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꿈틀대거나 아니면 아예 계속 수급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아젠다 또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투자할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정 매매 위주로만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SMR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테마주 성격을 띠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상한가에 도달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당일 뉴스에 의해서 10%대 상승이 반짝 나왔다가 윗꼬리만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만 보더라도요, 뭐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SMR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슈팅이 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스윙으로 들고 가더라도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찾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요, 앞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조선 원전 이번에 안 믿었더니 간다. 네.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믿어보자. 2025년도 기대가 된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원전의 경우에도 그 어느 때보다 좀 안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믿음이 생기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아니요, 저는 괜찮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제 기업 분할과 관련되어서 계속 이슈가 좀 생기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 투자는 더더욱 하면 안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방패장이 이미 다 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신규 원전을 다시 한번 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MR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만 우리가 매매를 한다던가, 또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을 때 일정 매매로만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 수익 내기가 가장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물 들어온다고 너무 길게 안정적으로만 네. 봐서는 또 속을 수 있는 그쵸. 테마긴 하다. 원전은 앞서 그 조선보다는 조금 톤이 달랐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대장주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BHI가 가장 이제 최선호주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작고, 그 다음에 대장주로서의 슈팅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날 들어가기보다는요, 11선과 21선 사이까지 눌리는 좀 구간이 나올 때 분할로 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뉴스에 의해서 종목이 이제 부각이 될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많은 분들이 원전 대장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BHI를 많이 언급하시는데요. 이정민 이사님도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오늘의 이슈 추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